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과 6.1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라이브 투데이, 오전 9시 뉴스, 오후 8시 뉴스, 뉴스 리뷰,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과 6월 13일 지방선거, 6월 14일 러시아 월드컵 개막으로 인한 보도가 이루어진 한 주였습니다. 연이어 굵직한 이벤트로 보도 내용이 편중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벤트들 이상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라돈 침대 문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 주 동안 연합뉴스TV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월 4일 월요일 라이브 투데이에서 라돈 침대를 다뤘습니다. 앵커는 침대는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에 정부가 인증하는 KC마크나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지 국민들이 더 따져봤을 텐데 정부가 인증해서 믿었던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배신감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기자는 폐기 절차에 돌입한 대진 침대 매트리스는 약 6만여 개로 모두 유해물질 검출 실험 등을 통과한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통합 KC 인증과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까지 받은 제품들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라돈의 안전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는 거라며 산자부가 관리해오던 물질과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대진 침대가 인체에 유해한 걸 알고서도 방사성 물질을 사용했냐라며 법적으로 대진 침대의 반격이 가능한지도 질문합니다. 기자는 일각에선 대진 침대가 인증 절차는 모두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억울하다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며 핵심은 대진 침대가 고의로 방사능 제품을 내놓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정부가 생활 방사선 문제에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의 주체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6월 5일 화요일 뉴스 20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 침대의 수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대책 마련도 깜깜무소식이라고 지적하는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는 환경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와 라돈 침대 피해자들도 생활 방사능 문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고 현장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시민단체가 생활 방사능 대책을 촉구하며 무책임한 정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 현장 영상을 전달하면서 대진 침대 라돈 피해자 온 오프라인 통합 모임 관계자의 발언을 편집해서 현장감 있게 보도합니다. 보도는 대진 침대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함께 국무총리실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빠른 수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바뀐 모습을 찾긴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6일 뉴스 공구에서도 라돈 침대 관련 뉴스를 다뤘는데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사용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였습니다. 보도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발표한 환경성 질환 현황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며 정부가 전문 센터를 설립해 생활화학 제품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6월 8일 금요일 뉴스 리뷰에서는 대진 침대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수거 작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는 화가 난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거리에 나섰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피해 보상안을 촉구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과 한국YMCA 연합회 간사에 소비자 피해 보상안과 생활 속 방사선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편집해서 보여줬습니다. 정부가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한 대책 발표에만 그치고 침대 회수나 피해 보상 등 구체적인 실행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음을 잘 지적해주는 보도였습니다.
지난주 라돈 침대 관련해서 보도 길이는 단편적인 보도에 그쳤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제에 밀려 심층 보도나 깊이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분명 국민들 중에서 라돈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선 라돈이 얼마나 독한 물질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위험한 물질이라면 정부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데 현재 국내 라돈 관리 기준이 어떤지, 국제 기준은 어떠한지, 또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관련 보도가 있어야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발단은 관련 업체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 절차에 방사능 검출 여부 자체가 아예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원로부터 제품 가공까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지만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에도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살충제가 검출된 양계 농장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역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더 이상 믿고 쓸 제품이 없다는 국민들의 호소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허술한 인증 절차를 당장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현재 실제로 수거된 침대와 수거되지 않은 침대들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기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고도 반복되고 있는 정부의 관리 문제, 결국 정부기관 안에서 인증하는 기관과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매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각 행정부처 간 처리해야 할 일과 현재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주고 앞으로 누가 주축이 되어 관련 사태 파악과 해결을 해야 하며 정부에서 어떻게 관련 업무를 일어나 할 것이며 책임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부처는 어디인지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심도 있는 보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부분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정부의 허술한 인증 절차를 지적하는 상세한 추적 보도와 비단 라돈 침대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러 생활용품의 유해성에 대해서 빠른 검토와 확인에 대한 추후 보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오전에 열린 북미 간의 역사적인 회담 관련하여 전 세계 이목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6월 11일 월요일 방송된 뉴스 특보에서는 현재까지 북미 회담을 앞두고 보도된 지난 내용을 전체적으로 시간 흐름 순으로 짚어보고 그간의 보도와 행보의 속뜻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회담을 예측하고 전망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졌습니다. 북미 정상 역사적 담판 앞두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라는 주제로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 연구실장과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이 관련 전문가로 대담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앵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일 싱가포르에서 세계의 담판을 벌인다는 멘트로 대담을 시작하며 두 정상의 통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북미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다며 이번 대담 내용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담의 주요 질문은 크게 8가지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담을 들여다보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여 분간의 상당히 긴 통화를 한 것과 관련 이호령 실장은 한미동맹이 공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했고 내일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한미동맹이 매우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전의 문제는 주요 당사자가 한국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대진 연구원도 비슷한 논조로 한반도 평화를 시계에 비유하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톱니바퀴에 비유하여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총리와 인사말을 두고 정대진 연구원은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여유를 보여주면서 일종의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여유 부리기로 볼 수 있다 분석했습니다. 앵커가 폼페이오 장관의 CVID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 재차 강조를 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이호령 연구실장은 지난 3개월간 많은 관련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뤘고 내일 회담에서 어떤 문제든 심지어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답을 해줄 준비를 잘 갖추어 있다고 언급한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정대진 연구원도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한도,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즉각적인 경제 지원의 규모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망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첫 모습과 관련한 앵커의 질문에 이호령 연구실장은 모든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걸어와서 자연스럽게 악수하는 모습으로 회담이 시작될 것이라 예측했고 정대진 연구원도 비슷하게 전 세계를 상대로 정치 리얼리티 쇼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과도하게 높지만 외교라는 것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들이 아무리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스템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크게 돌출 행동들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미 회담에 배석하는 인물들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정대진 연구원은 단독 회담에는 통역관들만 배석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북미 외교 라인의 핵심들인 리영호 외무상과 리수영 부위원장,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 등이 보좌하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했고 더 나아가 이호령 연구실장은 볼턴 보좌관이 단독 회담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보장이나 검증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저녁 늦은 시간에 싱가포르 시내 투어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정대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총리와 오찬을 하고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하고 실무회담 상황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정상외교의 기본적인 일정을 소화한 것이라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호령 연구실장은 두 차례의 지난 실무회담을 통해서 기본 합의문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다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지도자로서의 여유로움을 통해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해석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까지 보도된 지난 보도 내용의 큰 흐름과 맥락을 분석하고 그간의 보도와 행보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회담을 전망하고 예측할 수 있어 시청자로서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남북미가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기를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가 사실관계 위주로 담백하게 관련 내용 전달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보도를 잘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9일에 방영한 클릭 베스트 컷을 모니터했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도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이슈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건 현장에서 취재하는 사회부 기자가 매주 출연해 흥미로웠습니다. 지난주에 방영한 클릭 베스트 컷에서는 총 8가지 주제의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클릭 베스트 컷에서는 시작하기에 앞서 여자 아나운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시기에 맞는 적절한 멘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의 제목은 대통령을 향한 노병의 경례였는데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께 거수경례를 하는 한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6.25 참전 용사를 비롯하여 세월호 교사와 순직 소방대원까지 많은 분들이 초청되었는데 애국과 보훈의 폭을 넓혔다는 분석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보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기자가 요약하여 전달해 주어 좋았지만
핵심 내용의 경우 녹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었으면 생동감이 더 느껴졌을 거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진도 비슷한 주제였는데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현충일 행사는 서울이 아닌 대전 현충원에서 진행되었는데요. 1999년 이후 19년 만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진행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대전 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물론 순직 소방공무원의 묘역까지 조성되어 있고 최근 순직하신 분들 대다수가 이곳에 안장되어 있어 지금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전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기리고 기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12일 만에 재판 출석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한 모습을 담았는데요. 어두운 표정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다가 법원의 질책을 받고 다시 법정에 나온 것이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며 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 다시 짚어준 점이 좋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전 이루재단 이사장 이명희 씨가 법원에 출석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라는 제목대로 무표정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되었는데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상황과 비슷하게 이명희 씨의 딸인 조현민 씨의 사례를 보여준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속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적극적인 합의로 구속을 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조연아 씨가 세관에 참석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진가의 소식이 두 번 연달아 나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진이 이토록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소환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사진은 거리에 나온 법률가들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들의 연좌농성 모습이었습니다. 농단을 규탄하는 법학자.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법원 100m 이내에서 집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때문에 법률가들은 농성과 동시에 기자회견과 문화행사를 번갈아 개최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일곱 번째 사진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맞잡은 손 담은 기념주화라는 제목의 사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정치 이벤트를 기념하는 싱가포르의 기념주화 사진이었는데 재료에 따른 가격도 제시해 주어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110만 7천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정상회담이 열릴 카펠라 호텔이 어떤 이유로 회담의 장소로 선정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진이었는데 거소투표하는 어르신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거소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소투표라는 용어가 생소했는데요. 이를 기자가 알기 쉽게 자막과 함께 설명해 주어 이해가 쉬웠습니다. 대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으로 또 외국인 투표자의 현황과 선거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해주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설명해준 사진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싱가포르의 기념주화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의 박지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합니다. This is going to lead to more and more and more, and it's an honor to be with you. Very great honor. Thank you. Thank you to all of your representatives very much.
네, 지난 10일 전 세계 이목이 싱가포르로 쏠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북미 정상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 제공 공약 등을 담은 공동성명 형식의 4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을 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외신과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정상의 만남 또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기의 이벤트. 첫 북미 정상회담이 끝이 났습니다. 어쩌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회담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요? 양국 정상은 첫 만남에서 공동성명 발표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내용 면에서는 이 포괄적인 합의에 그쳐서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언론은 대체로 이제 분위기는 좋았다,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합의문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CVID 명문화에 대해서 이제 VI가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V, 검증 가능하고 I, 불가역적 비핵화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보수와 진보 언론의 시각차도 커서 이제 혼란스러운 평가가 좀 이어졌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훈련 중단에 대해서 날선,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진보 언론에서는 긍정적인 시작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주요 언론사의 일면 헤드라인 제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조선일보는 트럼프, CVID 빼놓고 한미훈련 중단이라니라고 실었고, 중앙일보는 세계의 악수, 그뿐이었다. CVID는 합의문에 못 넣고 한미훈련 중단, 동맹을 때리다라고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CVID는 없었지만 트럼프가 김정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서명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전했고, 경향신문은 CVID를 못 받고 싶었던 트럼프, 시간이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일보도 역사적 맞손, 갈 길 먼 여정, 세기의 12초 악수라고 실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도 히스토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썼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일제히 과감한 변화를 약속했다면서 호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왔던 CVID 비핵화의 원칙과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두고서는 회담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빅딜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70년 만에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배려와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 통했던 그런 분위기 좋은 회담이었으니 후속 이행 과정을 지켜보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양국이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북미 간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또 국내외 언론에서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4개의 합의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평화 번영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그리고 전쟁 포로 송환과 실종자 수색 약속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프로세스를 시작하기만 하면 거의 완료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틀림없이 진행될 것이다. Very, very quickly, absolutely라고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대북 제재는 비핵화가 진행돼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보는 그 지점이 됐을 때까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제 실무 협상을 통해서 이제 CVID 명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합의 문구만 보면 CVID에서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완전한이라는 말 속에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이라는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았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합의문을 가장 먼저 보도한 CNN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했다라고 전했고 또 AP통신은 합의문에 폼페이오와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추가 협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회담에서는 이제 북한에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양보의 대가로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후속 회담에서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이제 아쉬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조선일보는 실속을 챙긴 쪽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서 어이없고 황당한 회담. 이대로 가면 북은 핵 보유국이 된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늦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약속 이행을 검증할 사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반도의 거대한 전환, 큰 걸음을 떼고 더 큰 숙제를 남겼다라고 전했는데요. 추상적인 목표는 밝혔지만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어떤 절차나 시한, 보장 방식은 구체적인 합의는 뒤로 넘겼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이 이제 직접 만나서 의지를 담은 톱다운 형식의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번 합의의 무게감은 과거와는 다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CVID와 CVIG 맞교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합의에 이른 것 자체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면서도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도 실무 협상에서 끝내 구체적인 방안을 이끌어내지 못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앞으로 있을 후속 회담이라던가 종전 선언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두 정상은 이날 정말 하루 집중적으로 거의 5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고요. 또 회담이 끝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1시간 넘게 정말 많은 설명을 했지만 그 공동 성명에 들어있는 4개의 조항의 합의 사항 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두 정상들이 실제로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남긴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을 또 공개한 것 중에 김 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는 것과 또 체제 보장에 있어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 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부분을 놓고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놓고 논의 자체는 상당히 어떤 깊이 있고 신중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언론의 관측이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포괄적 합의에 대해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에 조약을 맺는 후속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넘겨야 할 첫 관문을 넘겼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협상을 통해 더욱 디테일하게 보완하고 또 구체화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추가 끼워지긴 했지만 앞으로 긴 여정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네, 북미 회담에서 제시된 이제 추상적인 어떤 틀에 이제 알맹이를 채우고 또 북미 정상을 이끌고 가야 할 큰 숙제가 생긴 만큼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라면 한반도의 평화는 우여곡절 속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완전한 해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눈이 기자들의 입을 통해 한반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의 역할도 더욱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 세계 언론이 한반도의 어떤 역사와 정서 그리고 지정학적인 현실을 좀 더 이해하고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바라보고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돌발적인 변수가 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맥락 안에서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해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론이 국론을 모으고 한반도의 평화에 길잡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